걔가 물어다준 업둥이를 걷어 뭘 하겠다고? 경상도 영해부 사람들은 떠돌이 박물장수 연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뒤 그 업둥이가 낡은 보찜을 풀어 해치자 장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저게 사람 손이야? 신선 손이야? 손가락질 받던 그 아이의 제주 하나로 조선팔도 여인들이 줄을 서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5년 전 가을 경상도 영해부 장터 한복판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손이 거칠게 갈라진 과부 연월이 목청을 높여 붉은 연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집신을 끄는 상인들의 슥슥거리는 발소리와 짐바리 말이 푸르르 내뿜는 콧김 소리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연월은 낡은 돗자리 위에 고운 사기 그릇들을 늘어놓고 지나가는 여인들을 향해 애타게 손을 내밀었지요. 하지만 며칠을 굶은 듯 뺨이 푹 팬 초라한 행색 탓인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은 힐끗 눈길만 줄 뿐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연월에 해진 치맛자락만 펄럭펄럭 소리를 내며 흔들릴 뿐 아무도 가판대 앞에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야속하게 지나치는 인파를 보며 연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텅 빈 동전 바구니를 쓸어내리다 허기진 배를 달래려 치마폭 깊숙한 곳에 감춰둔 딱딱하게 식은 밥 한 덩이를 만지작거리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더니 털이 북실북실한 흰 삽살개 한 마리가 쏜살같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타닥타닥 발소리를 내며 흙먼지를 일으킨 삽살개는 입에 포대기를 물고 있었는데 가판대 앞에 주저앉더니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바닥에 툭 내려놓았지요. 흙 묻은 포대기가 벗겨지자 꼬물거리는 움직임과 함께 앙앙 우는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사내아이의 얼굴이 드러났고 연월은 깜짝 놀라 몸을 웅크리며 재빨리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녀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눈물 젖은 뺨을 쓸어내리자 삽살개는 멍하고 짧게 짖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구경꾼들 사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캑캑거리며 목이 쉬어라 울어대자 연월은 치마폭에서 꺼낸 식은 밥 한 덩이를 낡은 물그릇에 담아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꾹꾹 으깨기 시작했지요. 줄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묽어진 밥알을 떠서 우는 아이의 입술 사이로 밀어넣었고 아이는 꿀떡꿀떡 소리를 내며 허겁지겁 받아먹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장터 구석 연월의 가판대 앞에서는 8세가 된 희조가 옥구슬이 달린 공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툭탁툭탁 낡은 나무 판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장터 구석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던 희조는 연월이 남긴 화장품 가루와 말린 쑥잎을 돌절구에 와르르 쏟아부었지요. 작은 두 손으로 무거운 절구를 단단히 부여잡은 아이는 쿵쿵 소리가 나도록 거침없이 재료들을 빻기 시작했고 이내 절구통 속에서는 짙은 쑥 향기가 퍼지며 오묘한 빛깔의 옥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침 장터를 구경하던 어느 부잣집 마님이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 비단 주머니를 찬 채 가판대에 멈춰 서더니 진열된 물건 중 가장 비싸 보이는 붉은 연지를 뾰족한 손톱으로 가리켰지요. 그 순간 힘차게 절구질을 하던 희조가 벌떡 일어나 마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당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눈밑이 이토록 시퍼렇게 푸르고 간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붉은 연지를 바르시면 아니 되어요. 이 맑은 옥색 분을 바르시어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당찬 호통에 마님은 피코 웃음을 치며 코딱지만한 녀석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듯 붉은 연지를 향해 덥석 손을 뻗었지만
희조의 단호하고 매서운 눈빛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허공에서 손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희조는 재빨리 돌절구에서 퍼낸 옥색 분을 마님의 부드러운 손등에 턱 얹어주며 당장 얼굴에 문질러 보라고 턱짓으로 재촉했고, 마님은 찝찝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옥색 분을 뺨에 톡톡 찍어 발랐지요. 그러자 칙칙했던 마님의 낯빛이 순식간에 보름달처럼 환하게 밝아졌으며 손거울 속 뽀얗게 차오른 피부를 확인한 마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떡 벌린 채 헉하고 놀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처에서 이 기막힌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여인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펄럭이는 치맛자락을 부여잡은 채 가판대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잔뜩 흥분한 여인들은 희조가 두 손으로 단단히 들고 있는 옥색 분을 향해 일제히 팔을 뻗으며 서로 먼저 갖겠다고 앙칼진 목소리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 심량을 주겠단 말이오. 몰려든 여인들은 치맛자락 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허공에 짤랑짤랑 흔들어대며 앞다투어 분을 발라고 앙칼지게 소리쳤고, 좁은 장터 한복판은 쇳소리와 고함으로 터져나갈 듯 요란해졌습니다. 거친 기세에 놀란 연월은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바르르 떨며 밀려드는 여인들을 막으려 두 팔을 크게 벌린 채 뒷걸음질을 쳤지요. 제발 진정하시고 한 발짝만 물러서시어요. 연월의 쉰 목소리는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아수라장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치맛자락이 펄럭이며 가판대가 엎어질 듯 위태로워지자 희조는 널빤지 위로 훌쩍 뛰어올랐고, 매서운 눈빛으로 장내를 훑으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여인들을 단숨에 한 줄로 세웠습니다. 줄맨 앞에 선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자 희조는 거침없이 작은 손을 뻗어 여인의 턱을 꽉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진단을 시작했지요. 아주머니는 위장이 차가워 누런 기운이 도니 당귀가 섞인 분홍 연지를 쓰셔야 하오. 희조가 사기그릇에서 연지를 푹 떠서 쥐어주자 여인은 입이 귀에 걸린 채 옥색 분을 품에 꽉 끌어안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후 닷새가 지나자 처방받은 화장품을 바른 여인들이 갓간 달걀처럼 배곡 같은 피부를 뽐내며 치맛자락을 펄럭이고 영해부 거리를 활보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퍼져 영해부 장터의 모든 여인들이 연월의 가판대 앞에 끝도 없는 줄을 섰으며 떼약볕 아래에서도 거친 숨을 내쉬며 차례를 기다리는 발소리로 쉴 틈이 없었지요. 해가 지고 장터가 파할 무렵이 되자 희조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들을 양손 가득 움켜쥐고 연월의 치마폭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찰그랑거리는 경쾌한 쇳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희조는 연월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주막에 가서 고기 반찬을 실컷 먹도록 합시다. 한편 가판대 건너편 2층 창문 너머에서는 객주인 패순이 시뻘건 쌍심지를 켠 채 그 광경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패순은 끓어오르는 속을 이기지 못하고 거친 숨을 훅훅 내몰아쉬더니 꽉 쥐고 있던 줄부채를 쩌적 소리가 나도록 두 동강 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부러진 부채 조각을 밟으며 화경거울에 빛인 번들거리는 자신의 낯바닥을 확인한 패순은 이를 뿌듯 갈고는 뒤에 서 있던 짐꾼 꺽대의 널쩍한 등을 손바닥으로 탁 밀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당장 저 맹랑한 녀석의 비법이 무엇인지 알아오지 못할까. 불호령을 맞은 꺽대는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객주문을 나섰고 산만한 덩치와 다르게 길가의 꽃송이를 만지작거리며 쭈뼛쭈뼛 연월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걱서걱 집신 끄는 소리를 내며 달빛 아래 연월의 집 힐담에 당도한 꺽대는 두 손으로 담장을 부여잡고 다리를 얹어 올렸으나 마당 구석에서 풍겨오는 짙은 국화꽃 향기에 코끝을 벌름거리며 집단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멍한 표정으로 담장 너머의 국화꽃을 향해 솥뚜껑만 한 손을 뻗어 툭 꺾으려는 찰나 삐걱거리는 마루에 앉아 탁탁 소리를 내며 약초를 다듬던 희조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놀란 희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꽉 쥐고 있던 옷구슬 공이를 높이 치켜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담장 위에 매달린 놈 누구냐? 어둠 속에서 갑자기 귓전을 때리는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에 화들짝 놀란 꺽대는 흘땀을 부여잡고 있던 손에 그만 힘이 풀려버렸고 허공에서 허우적대며 중심을 잃더니 뒤로 발라당 자빠지며 담장 밖 클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말았지요. 육중한 몸뚱이가 어두운 골목 바닥으로 떨어지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고 메마른 흙먼지가 매캐하게 피어올라 콧구멍 속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등짝을 강타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혀 캑캑거리던 꺽대는 집안 사람들이 쫓아올까 두려워 엉덩이를 털 새도 없이 내 발로 바닥을 기며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멀어지는 집신 끄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희조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담장 밑동에서 누군가 반쯤 베어 먹고 버린 축축한 오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오이 조각을 주워 든 희조는 도둑질을 하러 온 자가 어찌하여 이런 채소 부스러기를 흘리고 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날이 밝기 전 새벽녘 희조는 안방 마루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던 연월에게 다가가 간밤에 주운 오이 조각을 내밀며 뒷담을 기웃거리던 수상한 자가 있었음을 빠짐없이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연월의 손끝이 바르르 떨리더니 들고 있던 무명천을 꽉 움켜쥐었고 말없이 입술을 꾹 깨물며 마당 한 구석에 놓인 항아리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이는 영해부 객주 패거리 중 누군가 자신만의 고유한 화장품, 비법을 훔쳐내기 위해 어둠을 틈타 첩자를 보냈음이 틀림없다고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희조는 툇마루 앞 평상에 앉아 커다란 돌절구에 말린 쑥과 당귀를 한가득 넣고 쿵쿵 소리를 내며 빻고 있었습니다. 공이가 찧어질 때마다 알싸하고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마당 전체로 훅훅 퍼져나갔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훔쳐내며 묵묵히 절구질에 집중하던 희조는 일정한 장단으로 울리던 돌절구 소리를 일순간 뚝 멈추었지요. 그의 시선이 머문 담벼락 근처에는 덥적덥적한 털로 뒤덮인 큼지막한 백구 한 마리가 나타나 코를 땅에 바짝 대고 킁킁거리며 간밤의 낯선 채취와 짙게 퍼지는 약초 향기를 쫓아 마당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퍽이나 신기했던 희조는 절구통 안에서 빠진 약초 가루를 한 움큼 쥐고는 조심스레 일어나 백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리 온.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며 손바닥을 활짝 펴 쌉싸름한 쑥과 당귀 뭉치를 내밀자 경계하던 백구가 귀를 쫑긋거리며 다가와 축축한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약초의 향이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백구는 짧게 콧바람을 흙 내뿜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장 밑 개구멍을 향해 훌쩍 몸을 날려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구름이 달빛을 완전히 가려버린 시각, 부하의 어설픈 실패를 전해 듣고 분통을 터뜨리던 패순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시꺼먼 천으로 눈과 코만 내놓은 채 복면을 단단히 동여맨 폐수는 젠걸음으로 은밀하게 이동하여 연월의 집 뒷담 아래에 당도했지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그녀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흘담에 갈라진 틈을 밟고 훌쩍 뛰어올라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장 너머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착지 않은 순간 폐순의 발바닥에 날카롭고 딱딱한 것들이 무수히 밟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연월이 붉은 염료를 얻기 위해 마당에 넓게 널어두고 말리던 뾰족한 홍화씨 껍질들이었습니다. 얇은 가죽신을 뚫고 들어오는 가시 같은 감촉에 화들짝 놀란 폐순의 몸이 움찔거렸고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빠지는 홍화씨 무더기 탓에 안면, 근육이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졌지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를 꽉 악문 채 서리가 내린 판 위를 걷듯 엉거주춤 발을 떼던 폐수는 그만 뾰족한 껍질 하나가 발 뒤꿈치를 깊숙이 찌르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뿔싸하는 순간 폐수는 허우적거리며 넘어지지 않으려 두 팔을 풍차처럼 휘저었으나 야속하게도 몸은 뒤로 크게 쏠리며 허공을 가르고 말았지요. 하필이면 등 뒤에는 연월이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잿물과 섞어 발효시켜 둔 거대한 쪽빛 염료통이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고 폐수는 첨벙하는 요란한 물보라 소리와 함께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시퍼런 염료통 속으로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쪽빛 염료의 지독한 냄새가 콧속을 강타하자 폐수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고 미끈거리는 나무 통벽을 더듬어 겨우 상체를 일으켜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부터 동여맨 복면과 비단옷까지 온통 새파란색으로 물들어 깊은 물속에서 갓 튀어나온 수기 같은 몰골이 된 폐순이 잿물을 토해내며 바닥을 기어다니던 그때 거대한 파여름에 잠을 깬 연월이 호롱불을 높이 쳐들고 안방 문을 벌컥 열며 툇마루로 걸어 나왔지요. 거기 뉘시오. 온몸에서 파란 물을 뚝뚝 흘리는 기괴한 형상에 연월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날카롭게 소리치자 정체가 탈로 날 것을 직감한 폐수는 짐승 같은 비명을 꽥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앞뒤를 잴 겨를도 없이 무작정 돌진한 폐수는 굳게 닫힌 낡은 대문에 몸을 세게 부딪혔고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문짝이 반으로 쪼개져 나뒹굴자 그 틈을 빠져나가 캄캄한 골목길을 향해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란을 수습하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온 희조는 박살이 난 대문 조각들을 치우려다 바닥을 보고 그만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거대한 쪽빛 염료통 주변부터 부서진 대문 앞까지 누군가 새파란 물감을 듬뿍 묻힌 채 쿵쾅거리며 뛰어간 듯 선명하고 커다란 파란 발자국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간밤에 침입했던 자가 염료통에 빠진 뒤 허둥지둥 도망쳤다는 사실을 눈치챈 희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희조는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아직 덜 말라 번들거리는 파란 발자국의 방향을 따라 검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허공을 짚어가며 흔적을 쫓았습니다. 부서진 대문을 빠져나간 발자국은 흙먼지가 날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뱀처럼 이어져 있었고 희조는 그 선명한 흔적을 밟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한참 동안 골목을 따라가던 희조가 발걸음을 뚝 멈추고 고개를 들어 시선이 꽂힌 곳은 영해부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상단이 머무는 객주집 건물이었습니다. 파란 염료가 뚝뚝 떨어져 얼룩진 발자국들은 골목길을 벗어나 객주집의 은밀한 뒷문 앞까지 똑바로 이어져 있었으며 희조는 굳게 닫힌 낡은 나무 뒷문 앞에
우뚝 멈춰 선 채 차가운 눈초리로 문고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희조는 거침없이 낡은 나무 문을 벌컥 밀어젖히며 삐걱거리는 마찰음을 골목에 울려 퍼뜨렸고 훅 끼쳐오는 매캐한 흙먼지 냄새를 뚫고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겨 객주 앞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마당 흙바닥 한 구석에는 골목에서부터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던 파란 염료 발자국이 물기가 마른 채 뚝 끊겨 있었는데 희조는 그 지점 앞에 멈춰서서 두 팔을 단단히 꼬아 팔짱을 낀 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객주 본체를 찬찬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스칠 때마다 지붕 끝에 매달린 풍경이 챙챙거리는 쇳소리를 냈고 육중한 붉은 나무 기둥들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8살 꼬마의 형형한 눈빛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쌀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던 꺽대가 앞마당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선 희조를 발견하고는 어깨를 흠칫 떨며 들고 있던 빗자루를 거의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꺽대는 당황한 나머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앙상한 몸을 빗자루 뒤로 엉성하게 구겨 넣었는데 빗자루 가닥 사이로 힐쩍힐쩍 고개를 내밀며 희조의 동태를 살피는 그의 가느다란 두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달달 떨렸지요. 하지만 희조는 그런 꺽대의 어설픈 숨바꼭질을 진작에 눈치채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굳게 닫혀있는 본체의 쌍여다지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가죽신 발끝을 바닥에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폭음과 함께 본체의 두꺼운 문짝이 좌우로 거칠게 튕겨나가듯 열리며 나무 문살이 삐거덕거리는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며 모습을 드러낸 자는 다름 아닌 영예부 상권을 틀어준 왈패 두목 패순이었는데 그녀의 넙대대한 얼굴은 온통 파란 염료가 덕지덕지 묻어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염료통을 뒤집어 쓴 채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세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패수는 마치 지옥불에서 각 기어 올라온 푸른 악귀처럼 험악한 인상을 풍기며 씩씩거렸고 그 뒤로는 굵은 팔뚝을 드러낸 장정십여 명이 험악한 기세로 줄지어 마당으로 내려왔지요. 장정들이 발로 마당 바닥을 짓밟을 때마다 희뿌연 흙먼지가 사방으로 풀풀 날렸고 패수는 서슬퍼런 눈동자로 희조를 노려보며 나무 계단을 쿵쾅거리며 거칠게 밟고 내려왔습니다. 패수는 곧장 희조의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으며 교만하게 턱을 높이 치켜들더니 핏대가 선 굵은 목선을 드러내며 귀청이 떨어져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겁도 없이 이 객주 마당까지 기어들어 와 행패를 부리느냐. 패순의 쇳소리 섞인 고함에 지붕 위 참새떼가 푸드덕 날아올랐고 장정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쿵쿵 내리치며 위협적인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장 내 발로 이 장터 바닥을 떠나지 않으면 호되게 다스려 주마. 패순이 굵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두 눈을 부릅떴지만 희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패순의 시퍼렇게 물든 얼굴을 흥미롭다는 듯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희조의 예리한 시선은 패순의 콧잔등에 번들거리는 기름기와 이마에 붉게 솟아오른 골문 뾰루지, 거칠어진 피부결 위에 마치 노련한 의원이 병자를 진찰하듯 집요하게 머물렀지요. 한참 동안 패순의 얼굴을 구석구석 관찰하던 희조가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으더니 코웃음을 치며 느긋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꼴을 보아하니 속에서 열불이 들끓어 피지가 가득 차고 화가 뭉쳐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구먼. 그 말에 패순의 시퍼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며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지만 희조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세가 없이
저고리 품속에서 주먹만 한 투박한 옹기 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지의 마개를 뽕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자마자 코끝을 뻥 뚫리게 만드는 알싸하고도 차갑게 시원한 박하 향기가 사방으로 확 퍼지며 마당을 채우고 있던 흙먼지, 냄새를 단숨에 밀어냈지요. 단지 안에는 희조가 밤새 귀한 약초와 고운 황토를 절구에 지식여 만든 끈적하고 되직한 짙은 녹색의 박하 진흙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의 등장과 훅 들어오는 강렬한 박하 향에 당황한 패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을 치며 주춤거리는 틈을 타 희조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패순의 콧잔등과 이마 한가운데 끈적한 진흙팩을 철푸덕 소리가 나게 처발라 버렸습니다. 찰진 마찰음과 함께 짙은 녹색의 끈끈한 팩이 패순의 얼굴에 두껍게 덮이자 패순은 눈 흰자를 까뒤집으며 분노의 고함을 내지르려 입을 쩍 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겨울 서리발처럼 살을 애는 차가운 박하 기운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패순의 피부 속으로 찌릿찌릿 스며들며 화끈거리던 열기를 순식간에 가라앉혔고 패순의 두 주먹은 허공에서 길을 잃은 듯 멈칫하고 말았지요. 짜릿한 시원함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굽이쳐 흐르자 패순은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을 스르르 감았고 분노로 파르르 떨리던 넓은 어깨가 봄눈이 녹아내리듯 가라앉으며 두꺼운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허, 이거 참으로 뼛속까지 기가 막히게 시원하구나. 방금 전까지 험악한 기세를 뿜어내던 두목이 얼굴에 푸르스름한 뻘을 잔뜩 묻힌 채 눈을 지그시 감고 황홀해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장정들은 쥐 죽은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장정들은 쥐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툭툭 떨어뜨린 채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지요. 한동안 두 눈을 감고 박하팩의 서늘한 기운을 만끽하던 패수는 주변의 기묘한 고요함에 번쩍 정신을 차리고는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위엄을 잃었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깨달은 패수는 헛기침을 큼큼하며 굵은 목을 붉혔지만 코끝과 이마에서 쉴 새 없이 느껴지는 시원함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패수는 허둥지둥 허리춤에서 은전과 엽전이 가득 든 묵직한 가죽 전대를 끄집어내어 희조의 작은 손바닥 위에 억지로 턱하니 쥐어주더니 굴줄인 들짐승이 먹이를 낚아채듯 희조의 손에 들린 남은 팩 단지를 통째로 획 빼앗아 품속에 소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괘씸죄로 내가 압수하겠다. 패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얼굴에 짙은 녹색 팩을 잔뜩 묻힌 우스꽝스러운 꼴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본체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갔고 멍하니 서 있던 장정들도 허둥지둥 두목의 뒤를 따라 우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앞마당에 홀로 남은 희조는 묵직한 가죽 전대를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튕기며 짤랑짤랑 울리는 쇳소리를 여유롭게 귀에 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슬쩍 말아 올린 희조는 마당 구석에서 여전히 빗자루 뒤에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꺽대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희조는 겁에 질려 눈만 빼꼼 내놓고 있는 꺽대를 향해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찡긋 윙크를 한 번 날려주고는 콧노래를 가볍게 흥얼거리며 사뿐사뿐한 발걸음으로 흙먼지가 가라앉은 객주 마당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희조의 경쾌한 집신 발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완전히 멀어지고 넓은 마당에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오자 그제야 꺽대는 굳어있던 다리를 절뚝거리며 빗자루 뒤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안도의 한숨을 땅이 꺼져라
푹 내쉬었습니다. 식은땀을 거친 소매로 훔쳐내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던 꺽대의 시선이 문득 바닥 한 구석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패순이 허둥거리다 내던져버린 작은 빈 팩 용기 하나가 흙바닥을 뒹굴고 있었지요. 꺽대는 주위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고도 떨리는 손길로 그 빈 용기를 주워들고 코끝에 바짝 가져다 대고는 아스라이 남아있는 박하 향기를 깊은 폐부까지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 황홀한 향기에 퀭하게 패인 두 눈이 스르르 감기고 거칠게 씩씩거리며 오르내리던 꺽대의 가슴팍마저 어느새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흙먼지 날리는 객주 바닥을 비참하게 뒹굴며 쉰내 나는 땀과 역겨운 탁주 냄새만 맡고 살아온 그에게 이토록 신비롭고도 기품 있는 향기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황홀한 충격이었지요. 그는 두껍고 투박한 두 손으로 조망만 한 빈 용기를 행여나 깨질세라 소중히 감싸 쥐고는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펴며 사방을 굶주린 매처럼 노려보았습니다. 품속 깊은 전대 속에 빈 용기를 깊숙이 찔러 넣으며 탐욕스러운 입꼬리를 실룩거린 꺽대는 표독스러운 안주인 패순에게 이 놀라운 물건의 존재를 고했다가는 엽전 한 푼 떨어지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했기에 입을 굳게 꿰맨 채 기회를 노리기로 단단히 작심했습니다. 패순의 야욕이 만들어낸 혹독한 세월 속에서 묵묵히 짐을 날라온 꺽대는 그날 이후로 희조의 솜씨가 담긴 그 조망만 한 빈 용기를 가슴에 품고 다니며 언젠가는 저 맑은 기운 아래로 제 발로 걸어가겠다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조용히 새겨두었지요. 그로부터 닷새가 지나고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깔린 어느 날, 경상도 영해부 읍성 안팎으로는 커다란 피바람을 예고하는 흉흉한 소문이 장터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영해부 장터의 굵직한 돈줄을 말려 상권을 온전히 자신의 치마포 아래 거느리려는 야욕에 단단히 눈이 먼 패순이 도끼를 뿜어내며 끔찍한 음모를 꾸며냈던 것이지요. 싸늘한 기운이 맴도는 객주 안마당 평상에 삐딱하게 걸터앉은 패순은 굵은 엽전 꾸미를 위아래로 철렁거리며 사나운 쇳소리를 냈고 마당에 도열한 우락부락한 수아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읍내 사거리 장터와 주변 마을에서 유통되는 모든 꽃잎과 분가루를 남김없이 긁어모아 오너라. 그녀의 시퍼렇게 날카로운 눈빛은 영해부 화장품 장수들의 명주를 끊어놓고 독자적으로 떼돈을 긁어모으겠다는 탐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며 억센 어깨에 질긴 무명옷을 걸친 사나운 살쾡이 무리들은 허리춤에 굵은 몽둥이를 차고 누런 계약서 뭉텅이를 말아 쥔 채 읍성 외곽의 순박한 화훼 농가들을 향해 비바람처럼 세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왈패거리 떼구름은 영해부를 휘돌아 나가는 송천강 구비의 비탈밭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한 민가들을 미친 들개떼처럼 사정없이 들쑤시고 다니며 힘없는 농민들의 숨통을 무참히 틀어쥐었습니다. 우지직 소리를 내며 살인문을 걷어차 산산조각 내며 마당으로 들이닥친 그들은 마루 밑으로 숨어드는 늙은 농부를 거칠게 밀쳐 마당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요. 왈패의 우두머리가 품에서 구겨진 누런 종이로 만든 독점 싹쓸이 계약서를 흔들어대며 당장 붉은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지 않으면 밭농사를 모조리 망쳐놓겠다며 험악하게 윽박질렀고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아온 농부들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차 없는 거친 위협뿐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왈패들이 몽둥이로 장독대를 거칠게 후려쳐 쨍그랑거리는 파여름이 사방을 찢어놓자 서슬퍼런 위협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던 농부들은
결국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강제로 붉은 지장을 찍어야만 했으며 거친 발길질의 채반에 널어둔 선홍색 홍화꽃잎들이 글바닥 진탕에 처박히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해부 일대의 끔찍한 참상을 까맣게 알 리가 없는 연월은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채 거치지 않은 뽀얀 물안개를 헤치며 평소 믿고 거래하던 꽃전의 상인들을 차례로 찾아 나섰으나 곧이어 절망적인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빈 대나무 바구니를 옆구리에 낀 채 젠걸음으로 난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10년지기 단골 상인에게 다가간 그녀가 소매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잎을 조심스레 꺼내려 하자 상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니 황급히 남은 물건마저 거친 삼배천으로 덮어 숨겨버렸지요. 상인은 주위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패순 객주의 무자비한 왈패들이 어젯밤 집집마다 들이닥쳐 강제로 계약을 맺는 바람에 팔 수 있는 꽃잎이나 분가루가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며 고개를 세차게 저어댔고 연월이 다른 상단들을 샅샅이 뒤지며 애타게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한숨과 매몰찬 손사래뿐이었습니다. 하늘의 해가 중천으로 솟아올라 장터 바닥이 숨 막히게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연월은 얇은 집신 바닥이 다 헤어지도록 영해부 읍성 안팎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나 그녀의 낡은 대나무 바구니 속에는 흔한 들꽃잎 한 장조차 담기지 못했습니다. 반나절 내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연월은 천근만근 무거워진 두 다리를 억지로 질질 끌며 자신의 조그만 가판대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터 구석으로 힘없이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텅 비어 있어 더욱 원망스러운 대나무 바구니를 가판대 위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은 그녀의 좁은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고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빈 화장품 함들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던 연월은 다리에 힘이 쑥 빠져나가며 그만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녀는 흙이 묻어 거칠어진 두 손으로 핏기 없는 얼굴을 감싼 채 땅이 푹 꺼져라 무거운 한숨을 길게 토해냈으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가에 차오르는 뜨거운 물기를 애써 참아내려 했지만 참담한 현실의 막막함은 가녀린 여인의 어깨를 무자비한 돌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월이 밤을 새워 만든 특제 분가루와 팩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장터로 몰려든 수십 명의 여인들이 치맛자락을 펄럭이고 웅성거리며 가판대 앞으로 성난 파도처럼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집신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몸을 일으킨 연월이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어색한 인사를 건넸지만 손님들의 매서운 시선은 연월의 텅 빈 가판대와 빈 나무함에 꽂힌 채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물이 앞장서 있던 화려한 비단 옷차림의 중년 여인이 매서운 눈초리로 연월을 쏘아보며 도대체 귀한 물건은 어디에 꽁꽁 숨겨두고 빈 껍데기만 늘어놓고 사람을 기만하느냐며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지요. 연월이 당황하여 파들파들 떨리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사방의 재료가 말라버려 오늘은 장사를 쉴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연신 허리를 굽혀 사죄했지만 이미 먼 길을 걸어 찾아온 여인들의 부푼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성난 원망으로 번져나가 조용하던 장터 구석을 시끄러운 삿대질 소리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성난 군중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고 사람들의 뒤편에서 까치발을 들고 서 있던 한 젊은 아낙네가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인파를 비집고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연월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낡은 화장품 함을 두 손으로 거칠게 팍 밀쳐버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바닥으로 사정없이 나뒹군 나무함은 쩍 갈라지며 날카로운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고 그 파괴적인 소리에 자극을 받은 다른 여인들마저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연월의 좁은 가판대를 마구 흔들어대며 당장 약속한 분을 내놓으라며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지요. 가판대를 덮고 있던 낡은 무명천이 북북 찢어지고 남은 옹기용기들이 흙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쨍그랑 소리가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으며 연월은 쏟아지는 위협적인 손길들을 피하지도 못한 채 빗걸음질을 치다 결국 등을 딱딱한 벽에 기댄 채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장터를 오가던 구경꾼들은 그저 팔짱을 낀 채 쑥덕거리며 침만 뱉을 뿐 아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고 여인들의 앙칼진 고함과 가판대가 부서지는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영해부 장터의 탁한 공기를 사정없이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통제불능의 아수라장 한가운데를 뚫고 묵직하고도 날렵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연월의 앞을 커다란 등판으로 턱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바로 바닥에 나뒹구는 부서진 화장품 한 조각을 단단히 움켜쥐며 매섭게 눈을 번뜩이고 있는 희조였는데 연월이 놀라 커진 눈으로 올려다본 그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등과 손톱 밑에는 영해부 바닷가에서 묻혀온 시커먼 갯벌 진흙 자국이 선명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희조가 며칠 전부터 남몰래 영해부 앞바다의 질 좋은 갯벌을 샅샅이 뒤지며 새로운 팩의 대체 재료를 실험해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진흙 특유의 짭조름한 갯내음이 연월의 코끝을 훅 스치고 지나갔지요. 희조는 자신을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삿대질을 해대는 수십 명의 성난 여인들 앞을 두 팔을 쩍 벌려 듬직하게 가로막고는 단단한 턱을 치켜들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좌중의 길을 단숨에 압도하며 벼락 같은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모두 진정들 하셔요. 내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영해부 아니 조선 팔도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최고의 팩을 제 두 손으로 직접 만들어 이 자리에 대령하겠어요. 그 벼락 같은 외침이 경상도 영해부 장터 한복판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희조는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을 짚으며 몸을 획 돌렸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날카로운 깨진 화장품 한 조각들을 매몰차게 뒤로 한 채 영해부 동쪽 바닷가를 향해 맹렬히 달리기 시작했지요. 그의 발밑에서 낡은 집신이 거친 흙바닥을 긁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장터의 골바람을 타고 펄럭이는 포목점의 오색 깃발들이 펄럭펄럭 소리를 내는 와중에도 구경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희조의 귓전에서 점차 멀어져만 갔습니다. 가판대를 지키고 있던 연월은 멍하니 멀어지는 8살 아들의 넓은 등짝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꼴깍 삼킬 뿐이었고 턱을 꽉 깨문 희조의 얼굴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지며 다급한 심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희조가 번개 같은 속도로 빽빽한 인파를 뚫고 시야에서 사라진 직후 장터 구석에 자리한 허름한 객주의 낡은 나무 뒷문이 삐거덕 소리를 길게 내며 열리더니 덩치가 산만한 사내 하나가 주변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패순의 명령의 등을 돌리고 희조의 곁으로 걸음을 옮기려 마음을 굳혀온 꺽대였는데 두툼하고 투박한 손에는 어른 팔뚝만 한 반쯤 남은 조선오이가 들려 있었고 우적우적 오이를 크게 베어 무는 아삭아삭한 소리가 좁은 골목길을 꽉 채울 정도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는 희조가 달려간 방향으로 길게 남겨진 깊은 발자국과 공중에 뿌옇게 흩날리는 흙먼지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지저분하게 묻은 오이씨를 거친 무명 소매로 쓱 닦아내며 쿵쿵 발소리를 내며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불룩한 뱃살이 출렁거릴 때마다 낡은 바지가 튼실한 허벅지에 스치며 사락사락 마찰음을 냈고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헉헉 내쉬며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훔쳐내면서도 짧은 다리를 부단히 놀려대며 바닷가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영해부 장터를 완전히 벗어나 짠내가 진동하는 해안가 소나무 숲과 갈대밭에 이르렀을 무렵 거센 바닷바람에 억센 갈대들이 스스스스 기괴한 마찰음을 내는 와중에 꺽대의 바쁜 걸음이 문득 느려졌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두리번거리던 꺽대는 저 멀리 무성한 갈대숲 사이로 삿갓을 푹 눌러쓰고 검은 도포를 두른 낯선 사내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들을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단박에 눈치챘지요.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매서운 눈빛과 도포 자락이 거칠게 펄럭이며 내는 펄럭펄럭 소리는 필시 패순이 보낸 악랄한 끈아풀이 미행 중임이 분명하다는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린 꺽대는 들고 있던 오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린 채 앞서 걷던 희조에게 황급히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땀에 젖은 소매를 덥석 잡아당겼습니다. 날이 저기 뒤에 수상한 놈이 우리를 바짝 쫓고 있구먼요. 꺽대의 다급한 목소리에 희조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곁눈질로 슬쩍 뒤를 살폈으나 낯선 사내는 이미 갈대숲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겨 바스락거리는 마른 입소리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희조는 눈썹을 크게 꿈틀거리며 어금니를 빠득 소리가 나게 꽉 깨물었지만 지금 당장 최고의 팩을 완성하는 것이 수십 배는 더 시급했기에 꺽대의 손을 무심하게 툭 쳐내고는 다시 묵묵히 갯벌을 향해 거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윽고 코끝을 완전히 마비시킬 듯한 강렬한 비린내와 함께 철썩철썩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거친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영해부 앞바다의 드넓은 갯벌이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닷물이 쏴 소리를 내며 저만치 밀려나간 자리에 훤히 드러난 시커먼 갯벌은 햇빛을 받아 반질반질 윤기를 내며 번쩍거렸고 갯바람이 몰고 온 짭조름한 물보라가 희조의 달아오른 뺨을 세차게 때렸지요. 희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질긴 삼배 바지춤을 훌쩍 걷어 올리고는 맨발로 질퍽거리는 갯벌 속으로 푹푹 소리를 내며 발목이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차갑고 미끈덩거리는 진흙이 비집고 들어오는 기묘한 감촉에도 희조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바닥에 쌓인 가장 고운 진흙과 파도에 밀려온 두툼한 미역 줄기를 두 손으로 덥석 한 움큼 집어 올렸습니다. 거친 소나귀에서 끈적끈적한 미역의 투명한 점액질과 시커먼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며 갯벌 바닥에 찰박찰박 소리를 냈고 희조는 손에 꽉 쥔 재료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크게 주걱거렸습니다. 반면 뒤늦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꺽대는 발을 들이기가 무섭게 바닥에서 무언가 기괴하게 꿈틀거리는 형상을 발견하고는 굵은 손가락으로 눈을 비비며 허리를 굽혀 웅덩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갯벌 한가운데 움푹 파인 물웅덩이 속에서 어른 손가락 굵기만 한 붉고 거무튀튀한 갯지렁이 수십 마리가 서로 징그럽게 엉겨붙어 사각사각 진흙을 파고들며 꿈틀거리는 모습이 꺽대의 시야에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갯지렁이의 길쭉한 몸통에 달린 수많은 잔다리들이 일제히 물결치듯 움직이며 축축한 점액을 뿜어내는 끔찍한 광경에 꺽대는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고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우악
저게 무엇이여?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꺽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발을 헛디뎠고 거구의 몸집이 허공을 가르며 철퍼덕 소리와 함께 차가운 갯벌 진을 위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낮아빠졌습니다. 시커먼 진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라 그의 둥근 얼굴과 무명 옷자락을 온통 시커멓게 물들였고 꺽대는 두 눈을 희번덕거리다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축 늘어지고 말았지요. 멀리서 양손 가득 진흙을 파내던 희조는 요란한 비명과 함께 쓰러진 꺽대를 발견하고는 혀를 끌짜차며 질퍽거리는 갯벌 바닥을 푹푹 가로질러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희조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꺽대의 두 어깨를 억센 두 소나귀로 단단히 붙잡고는 양어깨가 빠져라 앞뒤로 퍽퍽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마구 흔들어대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복의 고작 지렁이 따위에 기절을 하다니 산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은가. 희조의 무자비하고 거친 손길에 커다란 머리통이 앞뒤로 꺾이던 꺽대는 그제야 캑캑 기침을 토해내며 번쩍 눈을 떴고 희조는 기다렸다는 듯 허리춤에서 풀어낸 커다란 집여끈 망태기를 꺽대의 가슴팍에 툭 하고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거대한 망태기가 퍽 소리를 내며 꺽대의 볼록한 배를 때렸고 희조는 손가락으로 갯벌 여기저기를 날카롭게 삿대질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지요. 당장 일어나서 이 망태기 안에 가장 곱고 부드러운 진흙과 방금 밀려온 싱싱한 미역을 빈틈없이 가득 담아 오게. 정신을 채차리기도 전에 날벼락 같은 호통을 들은 꺽대는 아픈 엉덩이를 문지르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지춤에 잔뜩 묻은 끈적한 진흙을 털어내며 퉁퉁 부은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대체 이 시커먼 흙바닥이랑 썩어가는 미역 쪼가리가 화장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난리래요. 꺽대는 연신 투덜거리면서도 희조 이글거리는 호랑이 같은 눈빛에 기가 눌려 옆에 굴러다니던 깨진 표주박 바가지를 주워들고는 갯벌 바닥을 푹푹 소리가 나게 파내어 망태기 안으로 쉴 새 없이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뻘물이 얼굴로 튀어오르고 짭짤한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운 와중에도 꺽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바가지로 미역 줄기를 건져 올리며 희조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근디 날이 한양에서 온 천수다, 금가루다 하는 귀한 것만 보다가 어찌 이런 천한 갯벌 흙을 쓰시려는 뎁슈, 이게 진짜로 그 성난 여편네들 얼굴을 뽀얗게 만들어 줄 비법이 맞기는 한 거요. 희조는 꺽대의 질문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양손으로 진흙의 미세한 입자를 비벼보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장 고운 점토만을 골라내어 차곡차곡 망태기에 빈틈없이 쌓아 올렸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망태기가 터질 듯이 묵직해지자 희조는 낑낑대며 거대한 짐을 짊어진 꺽대를 앞세우고 바닷가 근처에 버려진 낡고 허름한 어부의 빈 움막으로 황급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움막 앞마당 한 구석에는 푸른 이끼가 잔뜩 낀 거대한 돌절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희조는 그 안으로 꺽대가 짊어지고 온 미역 줄기를 한가득 쏟아부은 성인 팔뚝보다 굵은 무거운 나무 공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나무 공이가 허공을 가르며 돌절구 안으로 내리꽂힐 때마다 쿵덕쿵덕 둔탁한 마찰음이 온 사방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고 억센 미역 줄기들이 무참히 지식여지며 쩍쩍 들러붙는 끈적한 점액질 소리가 낡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넓은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눈을 찌를 지경이었지만 미역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게 으깨지자 희조는 지체 없이
그 위에 갯벌에서 퍼온 고운 진흙과 품속에서 꺼낸 감초 등 말린 약초 찌꺼기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희조는 두 팔에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흙먼지가 묻은 절구통 안으로 양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시커먼 진흙과 끈적한 미역과 약초 가루가 하나로 완벽히 어우러지도록 온 체중을 실어 쩍쩍 소리가 날 때까지 찰지게 치대며 새로운 팩 반죽을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밝은 달빛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운막마당을 푸르스름하게 비출 즈음 돌절구 안에는 참수처럼 새까맣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대한 해초 진흙 반죽이 먹음직스러운 떡 덩어리처럼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던 역겨운 갯내음은 약초의 향긋한 냄새와 섞여 오묘하고 신비로운 향기를 뿜어내었고 희조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냈지요. 그는 절구통 옆에 쭈그려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꺽대에게 다가가 수십 년간 도끼질과 장작 패기로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꺽대의 투박한 왼손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으악나리, 갑자기 남의 손은 왜 잡고 그러슈. 졸음에서 깬 꺽대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내려 발버둥을 쳤지만 희조는 두꺼운 손목을 더욱 강하게 틀어쥐고는 다른 한 손으로 절구통 안에 든 시커먼 해초 진흙팩 반죽을 듬뿍 퍼올려 꺽대의 거친 손등 위에 철푸덕 소리가 나게 빈틈없이 쳐발랐습니다. 차갑고 미끈덩거리는 낯선 진흙 덩어리가 거친 피부에 닿자 꺽대는 흠친 몸을 파르르 떨었고 희조는 손가락을 이용해 두꺼운 굳은 살과 깊게 파인 주름 사이사이에 진흙이 꼼꼼히 스며들도록 박박 문질러 바른 뒤 그대로 굳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렸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며 두껍게 발린 팩의 표면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하자 꺽대는 피부가 사방에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기묘하고 당혹스러운 감각에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연신 시커먼 손등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흙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미세하게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자 희조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물항아리에서 바가지로 차가운 우물물을 가득 퍼와 꺽대의 굳은 손등 위로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거센 물살에 씻겨 내려가는 시커먼 뗏물 사이로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신의 손등을 무심코 내려다보던 꺽대의 두 눈이 마치 화로에서 튀어오른 불씨처럼 커다랗게 튀어나왔고 턱관절이 빠질 듯이 입이 벌어졌지요. 이내 칠흑 같은 정적을 날카롭게 깨는 경악스러운 비명이 어두운 영해부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폭발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비명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잦아들자 꺽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달빛 아래로 손을 뻗어 방금 전까지 시커멓게 진흙이 발라져 있던 손등을 미친 사람처럼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험악한 겨울 바다의 칼바람을 맞으며 그물질을 해대느라 늙은 거북이의 딱딱한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거뭇거뭇한 굳은 살이 흉측하게 박여 있던 그의 손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 피부처럼 뽀얗고 매끄러운 살결이 달빛을 받아 은은한 윤기를 머금은 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꺽대는 이 기이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대쪽 거친 손으로 새로 태어난 자신의 손등을 세게 꼬집어도 보고 벅벅 긁어보기도 했지만 찰진 살같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의 쩍 벌어진 입에서는 헛바람을 들이켜는 쌕쌕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마루에 걸터 앉아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지켜보던 희조는 자신이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갯벌을 파헤치고 해초를 갈아 만든 비방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인하고는 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희조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자 넋이 나간 듯 허공에 뜬 자신의 손만 이리저리 뒤집어 보던 꺽대는 돌연 두 무릎을 꿇고 철퍼덕 소리가 나게 차가운 모래마당에 엎드리더니 짐승처럼 엉엉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대행수 어르신, 이 미천한 놈의 썩어 문드러진 가죽을 지체 높은 양반님네처럼 배꼽같이 만들어 주시다니. 쇳내는 오늘부터 죽는 그날까지 대행수 어르신을 하늘 같은 스승이자 주군으로 모시겠나이다. 꺽대가 주먹만 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쿵쿵 소리가 나도록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을 올리자 희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넓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내일동이 트는 대로 당장 장터로 나갈 채비를 하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경상도 영해부 장터에 밤새 내려앉았던 뿌연 물 한 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장터 어귀에서는 육중한 나무 수레바퀴가 흙바닥을 구르며 삐걱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희조와 꺽대는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오는 거대한 옹기 항아리 3개에 밤새 정성껏 치대어 놓은 해초 진을팩을 가득 채워 싣고 삐걱대는 수레를 장터 한복판 명당 자리로 끙끙거리며 끌고 왔지요. 흘길의 돌부리에 걸려 항아리들이 수레 위에서 부딪히며 덜그럭 소리를 낼 때마다 전날 희조의 가판대에서 기가 막힌 화장품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진을 치고 기다리던 아낙네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레 쪽으로 쏠렸습니다. 희조가 가판대 앞에 수레를 멈춰 세우고 첫 번째 옹기 항아리의 두꺼운 뚜껑을 확 열어 젖히자 항아리 안에서는 바다 특유의 비릿한 짠내와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묘하게 뒤섞인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목을 빼고 있던 사람들은 항아리 속에 고운 분가루가 아니라 검푸른 빛이 칙칙하게 감도는 시커먼 진흙이 찰박거리며 담겨 있는 것을 보자마자 일제히 코를 틀어막고 뒤로 두어 발짝씩 물러섰지요. 아니, 고운 분가루를 내놓을 줄 알았더니 저 시궁창 바닥에서 퍼온 듯한 썩은 진흙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아이고 맙소사 저런 냄새나는 뻘밭 쓰레기를 고운 얼굴에 발랐다가 피부가 문둥이처럼 다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는가. 손님들이 옷소매를 잡아 끌며 미심쩍은 눈초리로 짜증 섞인 불평을 쏟아내자 희조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단번에 잠재우기 위해 튼튼한 나무 의자를 덜컹 소리가 나게 가져다 놓고 꺽대를 그 위에 주저앉혔습니다. 희조는 사람들에게 똑똑히 지켜보라는 듯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항아리에서 시커먼 진흙팩을 두 손 가득 퍼 올리더니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꺽대의 널쩍한 얼굴 위로 찰싹 소리가 나게 펴 바르기 시작했지요. 차갑고 미끈거리는 진흙이 코와 입만 남겨둔 채 얼굴 전체를 두껍게 뒤덮자 꺽대는 숨을 죽인 채 눈동자만 끔벅거렸고 구경꾼들은 혀를 끌짓하면서도 호기심에 이끌려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까치발을 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따가운 아침 햇살 아래서 꺽대의 얼굴에 두껍게 발린 진흙이 수분을 잃고 돌덩이처럼 굳어지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희조는 차가운 우물물이 찰랑거리는 양동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내의 거친 얼굴이 어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시지요. 희조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꺽대의 머리 위로 콸콸 쏟아졌고 갈라져 있던 진흙 덩어리들이 거센 물살에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시커먼 흙탕물이 되어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희조가 거친 삼배 수건을 집어들고 꺽대의 얼굴에 남은
찌꺼기들을 말끔히 닦아내자 주변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던 수십 명의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도깨비라도 본 듯한 경악 섞인 탄성이 봇물 터지듯 동시에 터져 나왔지요. 떼약볕 아래서 소금기에 찌들어 거무튀튀하고 기미가 가득했던 꺽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갓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처럼 눈부시게 뽀얗고 맑은 피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 아낙네들은 넋을 잃고 꺽대의 얼굴로 우르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손가락을 뻗어 그 매끄러운 볼을 꾹꾹 찔러보고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탄력 넘치는 살결의 놀라운 촉감을 확인하자마자 장터는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지요. 당장 그 진흙을 내게 파시오. 여기 엽전단량을 쳐줄 테니 내 사발부터 가득 채워주시오. 비키시오. 내가 새벽부터 먼저 와서 기다렸으니 이 단지에 꽉꽉 눌러 담아주시오. 손님들은 전대에서 엽전 꾸러미를 미친 듯이 꺼내어 희조의 갑판대 위로 쨍그랑 소리가 나게 앞다투어 던져대기 시작했고 옹기단지를 들이밀며 진흙팩을 퍼가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희조와 꺽대가 땀을 닦을 틈도 없이 진흙을 퍼 담는 나무 주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옹기, 항아리 3개에 꽉 차 있던 팩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바닥을 긁는 득득 소리를 내며 똥이 나고 말았지요. 해초 진흙팩이 사람의 피부를 백옥처럼 만들어준다는 소문은 맹렬한 불길이 번지듯 영해부 전체를 넘어 인근 청송마을에까지 순식간에 쫙 퍼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폐순의 화려한 객주에서 모란꽃 화장품을 비싼 값에 사들였던 양반과 마님들마저 자신이 쓰던 화장품을 미련 없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모두 희조의 낡은 갑판대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온 양반집 교수들은 체면도 잊은 채 종년들을 시켜 맨 앞줄을 차지하게 했고 장터 한가운데 자리 잡은 희조의 갑판대는 쏟아지는 엽전 소리와 환호성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지요. 반면 영해부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으리으리하게 기와 지붕을 올리고 자리 잡고 있던 폐순의 객주는 단 며칠 만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스산한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텅 빈 객주 앞마당에 홀로 서서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한 진열대를 멍하니 바라보던 폐수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의 턱이 파르르 떨리고 핏발선 두 눈이 튀어나올 듯 흉흉하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통을 참지 못하고 곁에 있던 옥비녀 진열장을 발로 걷어차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낸 뒤 꽉 쥔 두 주먹으로 육중한 나무 기둥을 쿵쿵 소리가 나도록 미친 듯이 내리쳤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리던 폐순이 분노와 허탈감에 고개를 푹 숙이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가죽신 발치에 머물렀고 그곳에는 언제 묻었는지 모를 짙고 선명한 쪽빛 염료 자국이 나무 바닥에 흉측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쪽빛 발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폐순의 뇌리에는 과거 자신이 포졸들을 매수하여 억지 재판을 열고 희조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귀한 쪽빛 염료를 강제로 빼앗아 발로 짓밟으며 비웃었던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비열한 악행이 결국 이렇게 참담한 몰락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폐수는 허탈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입술을 질끈 깨물며 크크거리는 기괴한 웃음을 텅 빈 허공에 흘려보냈지요. 하지만 폐수는 이대로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다는 도끼에 찬 눈빛을 번뜩이며 아직 객주 뒷마당 거대한 창고에 화장품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빚을 내어 사들여 놓은 붉은 꽃잎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급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뒷마당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고 흙바닥을 질질 끄는 다급한 집신 소리가 적막한 객주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힌 거대한 창고 앞에 다다른 패순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큼지막한 녹슨 자물쇠를 짤그랑거리며 따내고 삐걱거리는 무거운 나무 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열어젖히며 그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꽃잎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려 캄캄하고 축축한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들이미는 순간 훅 하고 밀려오는 지독한 시궁창 냄새가 패순의 코끝을 사정없이 찌르자 그녀는 헛구역질을 외괴하며 뒤로 주춤거리고 말았습니다. 영해부 객주 뒷마당의 거대한 창고 안은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아 환기가 전혀 되지 않은 탓에 그토록 붉고 고왔던 수만 송이의 모란 꽃잎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지요. 마치 거대한 늪처럼 변해버린 썩은 꽃잎 더미에서는 끈적하고 누런 진물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에 고여 악취를 쉴 새 없이 풍겨댔고 수만 마리의 초파리와 징그러운 벌레떼가 위민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위를 시커멓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패수는 믿을 수 없는 참상에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붉은 꽃잎 한 줌을 집어들려 했지만 진물에 젖어 미끄러워진 바닥을 딛던 집신이 그만 쭉 미끄러지며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균형을 잃은 패순의 몸이 크게 기우뚱하더니 털썩 소리와 함께 시커멓게 부패한 꽃더미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고 썩은 진물과 벌레들이 그녀의 최고급 비단 치마와 정성스레 틀어올린 머리칼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끔찍한 냄새를 사방으로 진동시켰습니다. 질척거리는 썩은 꽃더미 속에서 캑캑거리며 허우적거리던 패순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자 양손에 묻은 시커먼 진물을 멍하니 내려다보던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초점 잃은 눈동자로 악취가 진동하는 창고 천장만 넋을 잃고 올려다보던 그녀는 모란꽃 화장품을 완전히 독점하여 눈에 가시 같은 희조를 철저하게 짓밟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양과 전라도 일대의 모란꽃이란 모란꽃은 죄다 쓸어 모으느라 엄청난 고리에 빚을 끌어다 쓴 패순이었는데 화장품 재료로는 단 한 줌도 쓸 수 없게 썩어 문드러진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마주하자 막대한 빚을 갚을 길이 영영 사라졌다는 현실의 턱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밖에서부터 쿵쾅거리는 성난 발걸음 소리와 거친 고함이 메아리쳐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굵은 몽둥이와 날카로운 쇠갈고리를 든 험악한 인상의 채권자들이 패순의 객주 마당으로 득달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장 패순년을 끌어내라. 채권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투성이 사내가 핏대가 선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무리들은 쾅쾅 소리를 내며 객주의 문짝을 걷어차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에 의해 패수는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내몰렸으며 품에서 붉은 먹물로 큼지막하게 압류라고 적힌 딱지 다발을 꺼내어 객주 안에 진귀한 자개장과 최고급 비단 더미 위에 마구잡이로 덕지덕지 붙여댔지요. 쨍그랑거리며 값비싼 백자 도자기들이 박살나고 비명 섞인 종업원들의 아우성이 텅 빈 객주를 가득 채우는 동안 패수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멍투성이
얼굴로 자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객주의 곳간을 털어 엽전 한 입과 쌀 한 톨까지 싹싹 긁어갔고 화려했던 비단옷마저 찢겨나간 채 거적대기 하나만 간신히 걸친 폐수는 결국 흙먼지가 나뒹구는 영해부 장터 길거리로 무참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호령하던 대객주 여주인의 몰락은 너무나도 비참하여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혀를 찢찢하며 폐순을 피하거나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길거리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던 폐수는 문득 자신의 시선이 닿은 곳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있는 희조의 가판대가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희조의 가판대 앞에는 영해부의 양반과 교수들부터 평민 안악들까지 길게 줄을 서서 맑고 투명한 화장품을 구하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엽전이 짤그랑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폐순이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는데 흙먼지가 날리는 자신의 낡은 집신 발치의 붉은 빛이 아닌 영롱한 쪽빛 염료 자국이 선명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만 실성한 듯 크크거리며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붉은 꽃의 화려함이 결국 썩은 진물로 변해버린 반면 버려진 해초와 갯벌 진흙에서 찾아낸 희조의 투박하지만 맑은 쪽빛은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뼈아픈 패배감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지요. 그렇게 먼지 구덩이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마른 기침 섞인 헛웃음을 뱉어내고 있던 폐순의 곁으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린 폐순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과거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부려먹다가 결국 희조에게로 떠나버렸던 우직한 체구의 꺽대였지요. 꺽대에 굳은 살 박인 커다란 손에는 깨끗한 연잎으로 정성스레 싼 진녹색의 해초 진흙팩 한 덩이가 들려 있었고 그는 아무런 원망이나 비웃음의 기색도 없이 그저 묵묵히 몸을 숙여 폐순의 상처난 무릎 위로 그 팩을 조심스레 툭 얹어 주었습니다. 이걸로 얼굴의 멍자국을 진정시키시지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담긴 꺽대의 따뜻한 한마디에 폐순의 두 눈에서는 마침내 꾹꾹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며 볼을 타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순은 흙 묻은 두 손으로 꺽대가 건넨 해초 진흙팩을 부서질세라 꽉 움켜쥐고는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엉엉 소리를 내며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찧었고 희조의 그 깊고 맑은 솜씨와 사람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이제야 완벽하게 인정한다며 꺽꺽거리는 목소리로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폐순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장터 구석구석으로 구슬프게 퍼져나가는 동안 그녀의 손에 들린 해초팩에서는 바다의 생명력을 머금은 상쾌하고 시원한 향기가 퍼져나와 그녀의 몸에 벤썩은 꽃 냄새를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터 저편 희조의 가판대 뒤편에서는 연월이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 꾸러미를 정리하다 말고 희조의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연월은 땀에 젖은 희조의 이마를 부드러운 무명천으로 조심스레 닦아주더니 애정 어린 손길로 희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지요. 희조야, 이제 지독했던 고생은 다 끝났구나. 연월이 눈가에 촉촉한 이슬을 매단 채 봄살처럼 환하게 웃어 보이자 희조 역시 양손에 묻은 진흙을 앞치마에 슥슥 닦아내며 마주보고 수줍고도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주변으로는 맑고 투명한 화장품을 발라 얼굴빛이 환해진 영해부 여인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험난했던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앞날에는 오직 따스한 햇살만이 비추는 듯했지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광경도 잠시 왁자지껄하던 장터 입구 쪽에서부터 갑자기 땅이 울리는 듯한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다가닥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흙먼지를 거세게 일으키며 장터로 들어선 것은 눈부시게 화려한 붉은 천릭을 차려입고 허리에는 패도를 찬 수십 명의 한양 호위 무사들이었지요. 덩치가 산만한 무사들이 각 잡힌 대열을 맞추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며 내뿜는 날선 기백에 장터를 가득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일순간 말소리를 뚝 그치고 숨을 죽인 채 파도 갈라지듯 길을 양옆으로 쩍 비켜섰습니다. 무사들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가죽 장화가 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소리와 갑옷에 미늘이 부딪히는 찰그랑거리는 소리만이 숨 막히는 정적을 깨뜨렸고,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이 엄청난 행렬이 대체 누구를 향해 가는 것인지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삼엄한 호위무사들의 대열 한가운데가 스르륵 양옆으로 갈라지더니 그 틈에서 유난히 덩치가 크고 털이 수북한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컹컹 짖으며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년 전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갓난아기 희조를 물어다 따뜻한 움막 앞에 내려놓았던 바로 그 영특한 삽살개였지요. 삽살개는 세월이 흘러 털이 조금 희끗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고 있었고, 반가움에 헐떡이는 숨소리를 내며 꼬리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무사들 틈을 쏜살같이 빠져나왔습니다. 삽살개는 수많은 구경꾼들의 냄새와 장터의 온갖 음식 냄새가 섞여 있는 복잡한 길목에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한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달려나갔습니다. 녀석의 네 발이 흙바닥을 타닥타닥 박차고 달려가 멈춰선 곳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어 있는 희조의 갑판대 바로 앞이었지요. 삽살개는 희조의 발치에 찰싹 달라붙어 킁킁거리며 희조 특유의 채취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이내 낑낑거리는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희조의 낡은 집신 위로 자신의 커다란 머리를 비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피부치를 5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찾아냈다는 듯 녀석의 까만 코에서는 뜨거운 콧김이 훅훅 뿜어져 나왔고, 꼬리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이 기이한 광경에 웅성거리기 시작할 무렵 도열에 있던 호위무사들의 행렬 맨 뒤에서 번쩍이는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장한 가마꾼들이 조심스레 가마를 땅에 내려놓자 삐걱 소리와 함께 육중한 가마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착한 자를 권하고 악한 자를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알리듯 금관자를 망건에 달고 있는 기품 있는 노신사가 묵직한 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밖으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조선 최고의 어이라는 드높은 명성을 지닌 그 기품 있는 노신사는 삐걱거리는 가마 문을 나서자마자 땅에 닿은 하얀 버선발과 집신, 끝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희조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짚고 있던 묵직한 오동나무 지팡이가 장터에 얼어붙은 흙바닥을 탁탁 두드릴 때마다 주변의 공기마저 숨을 죽이는 듯했고, 곁에 있던 털북숭이 삽살개는 희조의 낡고 해진 삼배 바짓가랑이에 까만 코를 연신 비벼대며 낑낑거리는 애처로운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지요. 지팡이를 쥔 노신사의 굵은 주름이 패인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리더니
이내 지팡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떨어뜨리고는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희조의 얇은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거친 소나기 속에는 지난 세월의 피 맺힌 한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며 노신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짐승의 울음 같은 쉰 목소리로 영해부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토해내듯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이 고을을 휩쓸고 간 무서운 역병으로 애지중지하던 아들 내외를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시체가 산을 이루는 아비규환 속에서 충직한 이 삽살개가 핏덩이 같던 갓난쟁이 손자를 제 입에 물고 험한 산길로 피신해 버렸다는 기구한 사연이 장터 한복판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그 절절한 핏줄의 외침을 희조의 등 뒤에서 고스란히 듣게 된 연월은 다리에 힘이 풀려 철퍼덕 소리와 함께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으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겨울바람에 쩍쩍 갈라진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헉하고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잃어버린 손자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오열하던 노신사의 붉어진 시선이 우연히 희조가 장터 가판대 위에 널어놓았던 약초 무더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저 자풀을 아무렇게나 섞어놓은 줄로만 알았던 약재들을 찬찬히 뜯어보던 그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로운 매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노신사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감초와 당귀 그리고 산속 독초의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절묘한 비율로 섞어둔 이름 모를 사냐초들을 집어 코끝에 대고 깊게 냄새를 들이마시더니 이내 크게 놀라며 자신의 무릎을 퍽 소리가 나도록 거세게 내리쳤지요.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의술을 배운 적 없는 어린아이가 오직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조선 최고 어이의 고귀한 핏줄과 천재적인 감각만으로 배합해 낸 기적과도 같은 처방이었으며 노신사는 하늘이 우리 가문의 명맥을 끊지 않으셨다며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껄껄 웃다가 이내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광경을 쥐죽은 듯 숨죽여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그저 맹랑하고 불쌍한 꼬마 약초 장수라 여겼던 희조가 지체 높은 어이 대감의 귀한 핏줄이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웅성웅성 벌떼처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굵은 눈물을 훔쳐내던 노신사는 더 이상 이 누추한 장터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듯 희조의 작고 흙먼지 묻은 손을 덥석 쥐어잡고는 당장 한양 도성 안의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본가로 함께 돌아가자며 아이의 등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그의 다급한 손짓 한 번에 좌우로 도열해 있던 덩치 큰 호위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삐걱거리며 열려있던 화려한 비단 가마 앞을 단단히 호위하며 길을 터주었고 그것을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바라보던 연월은 이제는 정말로 가슴으로 낳아 길러온 자식을 영영 떠나보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는 흙바닥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희조가 평소 등에 메고 다니던 낡은 보찜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월의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손길은 행여나 아이의 물건이 조금이라도 상할세라 몹시도 조심스러웠으며 여기저기 덧대어 기워 입어 너덜너덜해진 삼배옷과 닳고 다른 무명 버선들을 차곡차곡 개어 넣고는 보찜의 매듭을 단단히 묶어 노신사에게 공손히 두 손으로 건네주었습니다. 노신사는 연월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건넨 그 볼품없이 작고 초라한 보찜을 받아 들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천을 덧대고 또 덧대어 한 땀 한 땀 촘촘하게 꿰매어 놓은 바느질 자국들을 굵은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려 보았지요. 비록 값싼 무명천으로 투박하게 묶어놓은 가벼운 보찜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남의 집, 헛간과 주막의 부뚜막을 전전하면서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버려진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뼈와 살을 깎아 바친 한 여인의 지극한 정성과 숭고한 헌신이 오롯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초라한 보찜의 무게보다 수천 배는 더 무겁고 깊은 연월의 은혜를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보찜을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어깨를 들썩이는 연월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호위무사들의 정중한 호위를 받으며 화려한 비단 가마에 나무 계단에 막 집신 쉬는 발을 한 짝 내디디려던 희조는 무언가 번뜩이는 결심을 한 듯 가마의 금빛 문고리를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고는 휙 소리가 나도록 몸을 거칠게 돌려 세웠습니다. 녀석은 뒤에서 부르는 노신사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듯 흙먼지를 거세게 일으키며 장터 바닥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뛰어오더니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연월의 품으로 철퍼덕 몸을 날려 그녀의 얇은 허리를 두 팔로 와락 껴안아 버렸지요. 연월이 흠친 몸을 떨며 젖은 눈을 치켜뜨고 아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는 순간 희조는 노신사가 가슴에 품고 있던 자신의 낡은 보찜 속으로 작은 손을 쑥 집어넣더니 무언가를 달그락거리며 다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희조의 흙투성이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그 초라한 삼배 보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영롱한 푸른빛을 띠고 매끄럽게 세공된 가장 작고 귀한 옥굿을 연고함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던 아이는 옥굿을 연고함에 꼭 닫혀 있던 뚜껑을 뾱 소리가 나게 조심스레 돌려 열었으며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에 트고 험한 바칠로 갈라져 붉은 피가 맺힌 연월의 투박한 손등 위에 그 진귀한 연고를 덜어내어 아주 조심스럽고도 부드럽게 펴 바르기 시작하는 순간 희조의 작고 차가운 손가락 끝이 연월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등 위를 쓱쓱 문지르며 지나가자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의 공기 속에서도 화끈거릴 정도로 따스한 온기가 그 진귀한 옥굿을 연고를 타고 핏빛으로 갈라진 상처 틈새마다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낡아빠진 무명 치맛자락이 장터 바닥에 진흙탕에 엉망으로 더러워지는 것조차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지요. 맑고 큰 눈망울에는 이미 그렁그렁 맺힌 굵은 눈물방울들이 가녀린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려 흙바닥을 짙게 적시고 있었으며 희조는 덜덜 떨리는 갈라진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푸른빛을 띠는 박하향 연고를 정성스레 발라주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그동안 밤낮 없이 장터를 헤매며 엽전 한 푼, 두 푼 모은 까닭은 오직 하나뿐이었사옵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외침에 연월이 헉하고 거친 숨을 들이켜자 희조는 연월의 상처투성이 손등에 작고 따뜻한 입술을 꾹 맞추며 진심 어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독하게 돈을 번 까닭은 오로지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느라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맺힌 어머니의 가엾은 두 손을 예전에 곱던 손으로 되돌려 놓을 신통방통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엉엉 소리 내어 고백했지요. 그 애달픈 고백이 장터의 날카로운 삭풍을 타고 귓가에 닿는 순간 연월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승이 울부짖듯 엉엉 소리를 내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되어버린 희조의 작은 얼굴을 향해 다급하게 두 팔을 뻗었고 농사일로 굵어지고 뭉툭해진 투박한 손바닥으로 아이의 젖은 뺨과 이마를 쉴 새 없이 쓸어내렸지요. 연월은 혹여나 거친 굳은 살이 닿아 아이의 연약한 피부가 상할세라 무척이나 조심하면서도
결국 벅차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희조의 가녀린 몸을 품 안으로 와락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사방에서 휘밍 소리를 내며 거센 겨울바람이 불어닥치고 모래 섞인 흙먼지가 장터 바닥을 어지럽게 맴돌았지만 차가운 흙구덩이 바닥에 엉겨붙어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모자의 뜨거운 체온만큼은 주변에 얼어붙은 공기마저 단숨에 녹여버릴 듯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연월의 낡은 저고리 품에 흑흑 훌쩍이던 희조는 이내 거친 삼배 옷소매로 코 밑을 쓱 훔쳐내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한양으로 데려가려던 비단 옷차림의 늙은 노신사를 향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수염이 하얗게 센 노신사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양 주먹을 불끈 쥐더니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차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장터 한복판을 향해 외쳤지요. 어르신 지체 높은 양반댁 마님들의 귀한 얼굴을 가꾸어 드리는 일도 대단하겠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험한 일로 찢어지고 갈라진 우리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낫게 하는 훌륭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희조의 그 올곧고 당찬 맹세가 장터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마자 근처 낡은 주막집 초가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바람에 부딪혀 챙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고 숨죽이고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무거운 쌀가만 이를 나르다 말고 멍하니 서 있던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두루마기 소매를 끌어당겨 훌쩍훌쩍 콧물을 들이마시며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기 바빴습니다. 뒷골목에서 모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다 괴과천선했던 덩치 큰 꺽대는 굵고 털이 난 팔뚝으로 콧물을 팽소리가 나게 풀더니 낡은 지게 작대기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통곡했으며 빚쟁이들에게 쫓겨 구걸하던 폐순마저 주막집 굴뚝 옆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노신사는 뼈마디 굵은 손을 천천히 내리더니 깨끗한 가죽신 코에 더러운 흙먼지가 묻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무릎 꿇은 연월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노신사는 머리에 쓰고 있던 값비싼 정자관을 벗어 옆구리에 끼더니 일개 장터 바닥을 뒹구는 평범한 안악인 연월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아주 정중하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이 어린아이의 지극한 효심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콧등이 시큰거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소. 하늘이 감동할 이 맑은 천심을 낳고 기른 그대를 내 오늘 당장 수양딸로 삼아 평생토록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겠소. 노신사의 우렁찬 선포가 장터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널리 울려 퍼지자 넋을 잃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우아하는 환호성을 질렀고 여기저기서 낡은 집신 바닥을 구르며 박수를 치는 소리가 짝짝짝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동네 뒷골목을 떠돌던 덤룩한 삽살개 한 마리가 꼬리가 떨어져라 세차게 흔들며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흙바닥에 부둥켜 안고 있는 연월과 희조의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지요. 삽살개는 잔뜩 신이 나서 멍멍컹컹 기쁨의 짖음 소리를 내질렀고 두 모자의 발치에서 앞발을 구르며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뼈를 내는 듯한 모진 겨울의 삭풍이 물러가고 꽃피는 따스한 훈풍이 조선의 중심인 한양 도성을 3번이나 돌고 돈 1년 후 번화가로 손꼽히는 한양 종로 내거리 한복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징과 꽹과리 소리가 덩덕쿵 덕쿵 아주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큰 길가에 새로 번듯하게 지어 올린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는 붉고 푸른 비단 천이 바람에 펄럭였고 육중한 나무 기둥을 세운 처마 밑에는 연희당이라는 황금빛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커다란 호두나무 현판이 당당하게 내걸려 있었지요. 그곳은 연월과 희조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거대한 약방이자 장안의 여인네들이 발을 향긋한 화장품까지 함께 만들어 파는 조선 최초의 만물의원이었으며 성대한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구경꾼들로 이내 넓은 종로 앞길이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잠시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거대한 약방의 활짝 열린 대문 앞에서는 몹시 낯익은 덩치 큰 사내가 최고급 디단 전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펄쩍펄쩍 뛰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건달 노릇을 청산하고 연희당의 수석 짐꾼으로 취직한 꺽대였습니다. 놀랍게도 꺽대의 검붉게 볕에 탄 커다란 얼굴 위에는 파릇파릇하고 얇게 썰어낸 싱싱한 오이 조각들이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그는 그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오이 마사지를 한 채 두 팔을 신나게 휘적거리며 호객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었지요. 자자 한양제일의 약방이 문을 열었소. 우리 연희당에서 만든 신묘한 연고를 듬뿍 바르고 이 싱싱한 오이로 얼굴을 덮기만 하면 나 같은 산적 놈도 하루아침에 한양 최고의 백옥 피부를 가진 꽃도령으로 다시 태어난다오. 어기여차 어서들 들어오시구려. 꺽대가 커다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우렁찬 쇳소리로 넉살 좋게 외쳐대자 길을 가다 구경하던 평민 안악내들과 쓰개 치마를 푹 눌러쓴 양반대 교수들은 호호 깔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앞다투어 널찍한 약방 안으로 밀려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온갖 향긋한 당귀와 쌉싸름한 감초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은은하게 감도는 연희당의 너른 안채 마루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최고급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연월과 1년 새 훌쩍 자라 어엿한 태가 나는 희조였습니다. 연월의 두 손은 1년 전 장터 바닥에서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오던 험한 흉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아주 뽀얗고 보드라운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묵직한 돌절구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박자감 있게 약재를 찍고 있었지요. 희조가 무거운 쇠공이를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려 절구통 안으로 힘껏 내리치자 쿵덕쿵덕 경쾌하고 묵직한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고 연월이 재빠른 손놀림으로 곱게 빠진 약초 가루를 체에 받쳐 탈탈 털어내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양반댁 마님들의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처받고 병들어 고통받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헐값으로 좋은 약을 내어주며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조선 최고의 모자 의원으로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요. 안채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커다란 붉은 매화나무 가지에서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사르르 마루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는 가운데 둥근 절구통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희조와 연월은 서로의 맑은 눈을 다정하게 맞추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눈부신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은 결국 썩어버린다는 사실과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해부 장터를 휩쓸었던 폐순의 굳게 닫힌 창고를 떠올려 보시지요. 수만 송이의 붉고 고운 모란꽃을 혼자 독차지하려 했지만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 고왔던 꽃잎들은 결국 시공창 같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 문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남을 짓밟고 나만 가지려는 탐욕 속에 가두면 그 빛을 잃고 흉측하게 변해버린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반면 8살 난 어린 희조가 만들어낸 기적은 어떠했습니까? 천재적인 아이의 기발한 재주는 돈을 벌거나 남에게 뽐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운 장터에서 거칠게 갈라진 어머니 연월의 두 손을 낫게 해주고 싶다는 아주 작고도 따뜻한 효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요. 그 순수한 마음이 빚어낸 옥구슬 연고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굳어버린 꺽대의 투박한 손을 뽀얗고 매끄럽게 되돌려 놓았고 마침내 어머니의 핏빛 상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벅찬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인마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오게 만든 것은 단순한 신통한 처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이의 지극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토록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아등바등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굳은 살박인 두 손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으로 많지요. 값비싼 물건이 우리의 겉모습을 잠시 꾸며줄 수는 있어도 꽁꽁한 마음을 녹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묘약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느라 고생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 자신의 투박해진 두 손을 가만히 어루만져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은 과연 어떠실는지요.